그 해녀로 돌아와서 보자면 이제 조금씩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물숨 촬영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너무 촬영을 하시는 거 싫어하시고 너무 싫어하시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카메라는 늘 들고 다녔지만 한 번도 버튼을 못 눌렀어요. 들면 그냥 팍 하거나 막 바다에 던지겠다 그러시고 막 이래서 처음에 너무 제주어가 완벽하게 돼도 이렇습니다. 소통을 떠나서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도 2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렇게 싫어하시니까 도저히 당신들 안에 받아들여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장비를 다 챙기고 우도봉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철수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바다를 이렇게 먹먹하게 보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래 해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벼랑 아래 막 물질을 하시면서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가면 나는 해녀를 찍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해녀분들이 사실은 그 환경적으로 모두들 정말 무태서는 곡식도 잘 안 자라고 새끼는 키워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신세한탄을 하거나. 그런데 바로 벼랑인데 바다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벼랑을 한 걸음을 내디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하신 거고 그게 해녀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는 안 돼. 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는 용기를 굉장히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DNA가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힘들 때 저는 그 해녀분들의 정신이 너무너무 큰 위안이 됐거든요. 어쨌든 시대도 많이 변했고, 네. 그리고 이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어쨌든 DNA라는 것도 후천적인 거라면 환경에 맞게 또 달라지겠죠, 조금씩. 네. 그런데 그 제주 사람 DNA,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주 사람 DNA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해녀물을 생각하고 이 순간을 참을 수 있으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는 저희가 환경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DNA를 통해서 유전 현상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도 되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이 어떤 좋은 형질을 발현될 것인가 그런 책임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런 우리 후손에게는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바다를 보호하고 해녀가 채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간 문화도 하나의 환경이 될 것이고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또 보존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줘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언들 뭐 제주 사람 아니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DNA가 정말로 우리 후손에서 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똑같은 행동을 한 100번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한 10,000번이 되면 문화가 되고 이게 교류가 되면 공동체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가 세월이 쌓이면 축적되면 그게 또 후성 DNA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원래가 DNA가 뭐 우수해서 강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저렇게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해녀분들을 취재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전 인류의 기상캐스터보다 더 정확하세요. 그날 아침에 딱 바다를 보면 오늘 바다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조류와 이거를 바로 파악하시거든요. 그런 것. 그리고 예전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모 대학 에코과학부의 교수님들을 만난 적이 있고 해녀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막 따라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에코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방학 때 제주도 바다에 가서 한 달씩밖에 못 있는다. 근데 해녀분들이 그 해박한 지식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를 좀 누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그냥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산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화 자체가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으면 소실돼 버릴 우리의 아주 우수한 DNA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그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봉준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쉽고도 우리가 안 하는 게 가장 제주도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제주도에 보면 멀리 가서 글로벌 찾지 마. 제주도에 연구할 게 너무 많아. 해녀만 해도 내가 보기에도 한 100가지가 되고 바람만 연구해도 그렇고 태풍만 연구해도 그 어떤 학자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우리의 DNA로 간직되는 것이고 이게 보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속에 있는 DNA는 이제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냥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데 어떤 이제 문화적인 DNA는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뭐 아까 이제 해녀 어르신들 말씀드렸지만 뭐 어느 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이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옹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먼저 알고 그러니까 제주의 DNA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저는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바깥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전에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바깥에서 보면 제주도의 모습도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이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주도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거고 한국도 사실 하나의 섬이에요. 왜냐하면 휴전선에 막혀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는 외국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배낭여행을 다니고 뭐 몽골 여행 갔다 와서 얻었던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넓어졌다라는 느낌. 이제 그런 기회를 제주도의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최대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뭘 전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면 상당히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을 저는 좀 다르게 하고 내 자식한테 뭘 전해줄 것인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넘겨줘? 내 남은 재산을 넘겨줘? 꼭 뭘 할 거예요? 결국 사람이란 걸 넘겨줘야 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래 세대하고 이제 기존 세대 이 두 가지로 이제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자면은 일단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뭐든지 새로운 걸 그냥 받아들여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마치 제주 신화에서 다 와. 다 받아줄게. 그런 얘기 있는데 기존 세대 뭐 저를 비롯한 저가 더 중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꼰대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돼가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거에 대한 터부심들이 더 많이 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길을 투고 다른 쪽에서 이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사회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녹여내잖아요. 그래야 유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유전자인가요? DNA인가요? 하여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인데 개방적인 걸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녹여내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뭐 로마라든지 몽고라든지 뭐 옛날 중국의 당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적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걸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줘요. 일종의 멜팅팟이라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녹여내가지고 다른 이제 DNA를 싹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는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넓힐 수는 없잖아요. 물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신적인 DNA를 더 넓혀서 이거를 우리 미래 세대 또 아들, 딸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조금 더 넓은 세계가 있어라는 걸 알려주고 이거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더 뭐랄까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용기와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멜팅팟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예.
자, 오늘 정말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정답은 없다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또 정답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갑박하고 빠른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끔은 고전문학에 더 빠져들기도 하고 아날로그를 찾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자꾸 잊혀져가는 우리 제주 사람으로서의 제주 사람 DNA를 한 번쯤은 좀 찾아가 보고 되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전할지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몫이면서 거기에 대한 또 무게감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